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권유경제 유일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권유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권유경제를 이제 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실사구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허황된 뭐 그런 그 지어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아니라 있는 숫자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장,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뭐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뭐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권유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유일한 경제 TV 하면서 이제 코로나19라는 뭐 약간 팬데믹이 이제 갑자기 터지면서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2월에 터졌으니까, 2월, 3월에 터졌으니까 벌써 이제 지금 9월이면 반년이 이제 훌쩍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저기 외신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제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코로나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백신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임상 3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그런 거죠. 코로나19 백신이 언제쯤 그 시판될까? 그 전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날 지금 이제 재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불리한 위치인데 이 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뭔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그럴 사람은 아닌가. 팬데믹은 상당히 정치 경제학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순수한 그런 그 의학 바이오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학적으로도 매우 좀 상당히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그런 와중에 과연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그 다음에 3상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19로 폭락한 이후로 다시 뭐 미국은 다시 이제 최고가 랠리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랐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8일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외신을 보니까 그 영국에서 지금 이제 영국 하면은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제약회사하고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같이 지금 이제 백신 개발 중인데, 여기 이제 영국 그 헬스 케어 디파트먼트 장관이, 우리로 치면 이제 복지부 장관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비드 백신이 내년 초에 시중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의를 해서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은 생산을 이미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연내 상용화되는 거다. 3상이 통과돼가지고. 그런데 가능성은 내년 초가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패스트 트랙 승인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외신에서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이제 빠른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긴급 승인을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선거 전에 패스트 트랙에 따른 승인이 나올 수가 있다. 백신 사용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상 승인은, 3상 통과는 베스트는 연내, 4분기, 연말, 가능성으로 치면 내년 1분기.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자, 이 얘기를 지금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코로나19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뭐 어떤 이 투자자들, 가장 지금 계속 이제 봐야 될 이슈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강 PD, 그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죠. 현재 코비드 이 백신 관련해서 3상을 진행하는 것은 9개 정도로 지금 여기저기서 좀 보도를 보니까, 자, 미국의 모더나, 그죠? 그 다음에 미국 화이자하고 이제 독일 회사랑 같이 하는 거 2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3개,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그 머독 아동연구소, 여기도 3상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선진국 계열에서 하나, 둘, 셋, 4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 중국이 칸시노바이오.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 얘기라서 제가 뭐 이것까지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시노백 바이오테크, 우한생명과학연구소, 시노팜, 무려 4개. 중국이 지금 임상 3상 하고 있는 게 4개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자 하면, 신뢰하자면, 가장 지금 빠른 게 중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네 자체 그 3사인 거죠? 미국 FDA 그쪽으로는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임상도 하고 그래요. 예, 일부 어떤 회사들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이 가말레아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하는 3상, 이 9개가 있습니다, 토탈. 자, 이 3상을 거쳐서 여기서 승인이 나면, 이 3상은 다 이제 환자들, 사람 환자들, 휴먼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이잖아요. 원숭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3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되고 안정성이 입증되면 승인되고, 그 FDA 통과하고 각 나라 주요 그 식약처나 이런 데 통과해가지고 승인 나면 이제 주사 맞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바야흐로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하면 사람들이 공포심부터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3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발표대로라면 중국이 지금 가장 빠른데, 그 외 나라에서는 지금 어디가 빠르냐? 러시아하고 아까 얘기한 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파이자나 모더나도 지금 뭐 자기들이 뭐 계속 그 관련된 데이터를 좀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무슨 변수가 있냐? 긴급 승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패스트트랙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자, 이 가장 이제 먼저 이게 불을 당긴 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8월 11일 날 갑자기 발표를 해요.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뭔 얘기까지 하냐면, 백신이 등록이 됐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면역 효과가 입증이 됐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 딱 거치는 것이, 2딸 중에 1명이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건강하게 잘 지금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뭐냐면 나온 거잖아요. 지금 3상 진행 중인 가말레아 연구소, 뭐 러시아, 이 백신이에요. 근데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긴급 승인을 내려가지고 3상을 통과 안 하는데 사람한테 주사를 처방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푸틴 러시아에서 이거를 빵 치고 나간 거예요, 8월 11일 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났지. 이게 이제 또 고정관념을 깨는 거거든. 3상이 안 됐는데? 3상 통과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은 거니까. 그리고 코리아19의 팬데믹이 워낙 또 초유의 일이다, 이런 비상시국에는 긴급승인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RAD26, 뭐 다시 S, 뭐 이런 이제 그 백신이에요. 이게 주사 약인데, 그래서 이 백신은 올해 1억 7천 개 분량을 생산할 계획이래, 올해. 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도 참 대단한 나라예요. 발표는 늦게 했어, 공식적인 발표는 늦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대략 흘러가는 얘기가 이거예요.
6월 달에 이미 인민군 있잖아, 인민군. 인민군 상대로 주사를 놨다. 처방했다. 6월 달에 이미. 러시아가 8월에 발표했는데 갑자기 중국은 그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6월 달에 인민군 상대로 우리는 벌써 주사를 놨어. 이게 이제 칸시노바이오 백신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그 칸시노 3상 들어간 거. 그러면서 시노백이라는 그 아주 여기서 큰 제약사예요. 예. 여기도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벌써 이 두 개를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또 하나 국영 제약사 시노팜이라고 하는 거 다 상장된 회사들이에요. 이게 시노팜 다 상장돼 있을 거예요. 아마 돼 있어요. 시노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또 뒤따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4개가 삼상에 들어가 있고 긴급 승인 받은 것만 해도 벌써 3개나 되는 거예요. 3개나. 이게 지금 이제 처방이 된 게 7월 22일이고 시노팜께 사용을 시작했고 인민군은 6월 달이고 시노팜이 7월 22일에 사용 시작이 된 거야. 처방이. 근데 이거를 한 달 뒤에 발표. 한 달 뒤에. 8월 22일 날, 23일 날 발표를 해요. 8월 23일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 달 전에 이미 처방했어. 그러면서 인민군은 6월 달에 이미 주사 맞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아이, 중국인데 뭐. 아직도 이런 사고가 있어요, 아직도.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베일에 이제 가려진 것들 많고, 실제로 뭐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좀 있긴 있었죠. 그죠? 그간에 여러저런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뭐 발표하면 잘 안 믿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간다고 봤을 때 최소 이 1년 기간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의 사회,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탈바꿈해 있을지. 그러니까 1년이 짠 지나서 지금은 이제 그 입국이 잘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그 사회가 짠 공개가 됐어. 1년 후에 중국이. 그때 어떤 사회로, 어떤 체질로 그 사회와 경제가 바뀌어 있을지, 기업들이 바뀌어 있을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정말.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걔네 못 믿어. 이런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는 기업이나 나라가 한번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찜찜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어요. 계속 맴돌아요. 자, 러시아하고 미국의 긴급 승인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중국 말씀을 드렸어요. 대충 이제 흐름이 잡히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야? 중국이 뭐 했다, 러시아가 뭐 했다,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이 주목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그죠? 근데 미국이 뭐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르게 볼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패스트트랙 긴급 승인을 이라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FDA는 이 카드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쓰면 언제 쓸 것이냐, 이거죠. 일단은. 자, 삼상은 아까 영국에서 그 영국의 복지부 장관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뭐 최선의 베스트는 연말이다. 4분기 연말이다. 근데 가능성은 1분기다. 아스트라제네카. 삼상 승인은. 그러니까 삼상은 정말 빨라야 11월? 정말 빨라야 11월 3일 슈퍼화요일 이전에 삼상이 공식적으로 승인된다? 이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은 어디로 가냐?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처방 승인권이죠. 이제 승인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속 9월 달에도 지금 삼상 시험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고, 이제 또 이제 계속 내놓을 것 같아요. 계속 내놓을 것 같고, 뭐, 이게 1000명 넘게 지금 그 대상으로 임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삼상을 아주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계속 그 긴급 승인 이상 뭐 통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 모더나, 7월
7월 달에도 얘기를 했고 벌써 이제 3상 이제 들어간 거고 파이자도 계속 지금 이제 3상 들어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런 가운데 자, 백신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 백신이 이거잖아요. 백신을 왜 맞아? 백신은 항체를 미리 만들어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그 바이러스가 그냥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게 사실 백신이잖아요. 항체 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 안전하게 일정한 시간 안에 항체가 형성되면 이 백신은 오케이죠. 그죠?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 주사하고 나서 한 30일에서 40일 정도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7일, 8일 내지 한 45일 정도 지나야 항체가 생겼네, 안 생겼네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슈퍼와이를 언제야? 11월 3월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급 승인이 났어.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어. 근데 이게 30일 또는 40일이 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딱 생겼어. 그래서 11월 한 1일 날 딱 봤더니 항체가 생겼어. 그럼 이걸 11월 2일 날, 1일 날 딱 발표를 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승인한 백신이 11월 1일 또는 2일부로 항체가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그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뭐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다고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네, 압도적이진 않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에 했던 이런 일련의 그 행적이나 이런 그 돌출적인 언행을 봤을 때 긴급 승인 카드를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럼 그 시기는 언제냐. 항체가 생기는 데는 3, 40일 필요한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캐린더상, 달력상으로 보면 한 달이면 10월 3일이잖아요. 한 달이면 11월 3일 디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이면 10월 3일이야. 근데 이때는 한 달이니까 너무 촉박해.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0일이다 잡어. 그러면 9월 23일이에요. 이를테면 40일 전에 주사를 놨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을 못 놔. 좀 더 당겨봐. 그러면 9월 중순으로 가는 거야. 9월 중순. 이달 중순으로. 이달 15일, 17일에 긴급 승인해가지고 사람한테 백신 주사 처방을 하고 이게 3, 40일 후 지난 다음에 항체가 됐어. 나왔어. 확인됐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시나리오에 입각한 건가? 어때요? 좀 느낌이, 강 PD? 조금.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예. 좀, 예. 어쨌든 정치적 입각에서는. 네. 왜냐하면 근데 팬데믹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왕들이나 그 권력을 가진 그 집단에서 엄청나게 이용했거든. 이거를. 왜냐하면 공포 자체니까. 이걸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압하거나 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팬데믹이. 실제로. 물론 순수하게 R&D를 하는 거는 R&D를 하는 거고. 예. 백신을 만드는 거는 그런 거고. 자,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야 이게 언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 긴급 승인할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그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트럼프하고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가깝잖아요. 근데 지금 딱 긴급 승인으로 치고 나갔잖아요. 트럼프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지. 막 이게. 옛날에 그 달에 가는 인공위성 그 경쟁 한번 벌인 거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경쟁이 붙은 거거든 사실은. 소련이 먼저 갔잖아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말고 우주선을 먼저 쏘아 올렸잖아요. 뭐죠? 스푸트니크 뭐 그죠? 그런 거.
그런 거하고 약간 빗대가지고, 야, 그런 음모론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음모론은 갑자기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어? 자, 얼마 전에 8월 말, 스티브 한이라는 FDA 국장 인터뷰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위험보다 혜택이 크다고 판단되면 3상 완료 전에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 FDA 국장 인터뷰 얘기예요. 긴급 사용 승인은 완전한 승인이 아니다. 공중보건 비상 상태의 시기에서 이익이 위험보다 클 때만 내린다.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딱 이런 얘기를 해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긴급 승인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주변의 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그걸 의식해가지고 FDA 담당 국장이 이런 인터뷰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뭐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 FDA 스탠스는 뭐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코로나 대유행이 정치적 시기와 겹친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핵심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과학, 의학,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느낌 싸우죠? 그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와 FDA는 11월 3일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스탠스,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어떤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버릴 거냐, 잡을 거냐, 뭐 이런 거. 응?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총평.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FDA 긴급 사용 승인 여부는 미국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취하든 간에 가장 민감한 이슈인 거는 분명하고 긴급 승인을 하든 안 하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시기는 과연 언제냐? OX냐? 그럼 언제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지금 그게 지금 하게 되면 별로 안 남았어요. 시기적으로. 네? 자,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 권유경제 신화분들께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러시아, 중국이 긴급 승인을 벌써 했어요. 8월 달에. 중국은 뭐 7월 달에 이미 시노팍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긴급 승인을 때린다 했을 경우에 관련한 시장, 관련한 주식들 어떻게 될 거냐? 강 PD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긴급 승인 때린다는 얘기는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거를 전제하에 승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데이터 보니까 이거는 긴급 승인 할 만하네? 이렇게 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세 가지. 아까 그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민감한 시기지만 우리는 결국은 원론적으로 데이터에 입각해서 결정할 거다 했잖아. 그 긴급 승인 했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좋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긴급 승인 했어. 그럼 전 세계 시장, 관련한 섹터. 지금 이런 섹터들이 지금 엄청 올랐잖아, 지금. 그죠? 미국의 그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막 애플 막 엄청 올랐잖아요. 언택트주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붕 떴잖아, 지금 이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라니까,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삑 지수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붕 떴잖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미국마저도 긴급 승인을 때렸다. 그러면 이 섹터가,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강 PD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냉철하게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지수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섹터에 그런 어떤 하락이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숫자와 어떤 실사구시 이런 거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사실 다 전체적인 얘기는 그간에 이제 쭉 이제 긴급 승인 뭐 삼상 이런 거 다 이제 진행된 거예요. 진행된 거고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3일 약간 궁지에 몰렸는데 재선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 거냐 아니면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임상 3상만 지켜보고 갈 거냐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 이 변수는 전 세계 그 자본시장을 어떻게 보면 뒤흔들 만한 그런 영향력,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그 권유경제 이 시청자분들은 남다른 그런 것들을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나중에 조금 덜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이제 그 K 방역은 숫자상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지난 날에도 확진자가 136명 많이 또 줄었어요. 많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K 방역이 대단한데 자기가 월드오미터라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사이트. 지금 속도 봐라. 뭐라고요? 광역 당국 이달 중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항체 치료제. 네. 대량 생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네. 대량 생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평상시가 아닌 이런 결정인 거예요.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K 방역, 지금 전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숫자로 잠깐 볼게요. 100만 명당 테스트 환자 수,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월드오미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10등 안에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K 방역. 100만 명당 우리나라가 지금 딱 보니까 5,127만여 명의 인구 중에 지금 테스트 숫자가 206만 6천 건 정도 돼요. 그래서 100만 명당 한 4만 명을 넘겼는데 이게 이제 그 이란 다음이고 이라크 다음이에요. 이라크 다음이고 쿠바 요런 데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앞서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순위는 한번 월드오미터라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한번 쭉 한번 뒤져보세요. 나오고 참고로 미국은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그 나라가 이것 때문에 약 3억 3,136만 명 인구인데 6만여 명 지금까지 검진한 사람이 8,800만 명을 검진했어요. 미국은. 아까 우리는 몇만 명 검진했다고요? 우리는 K방역? 그건 100만 명대 사망이고 전체 검진자 수는 우리는 206만 명 좀 넘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8,800만 명을 넘게 지금 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명당 그 검진 수가 자 보겠습니다. 100만 명당 검진 수가 아까 나왔는데 자 3억 3천만 명 중에 8,800만 명 했고 100만 명당 26만 5천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한 거예요. 미국은 그 큰 나라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하여튼 이 테스트 검진하는데 엄청나게 진짜 돈과 인력을 쓴 거예요. 미국은 보니까 8,800만 명. 자 러시아 약 한 1억 4,590여만 명 인구 중에 3,875만 명을 검진했어요. 러시아 보니까. 그래서 100만 명당 26만여 명을 넘었고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좀 한다. 우리가 열심히 좀 테스트하고 방역한다. 이런 나라가 100만 명당 한 뭐 10만 명은 좀 넘어요. 한 15만 명 이상 되고 유럽은 한 20만 명 대체로 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적죠. 그런 거에 비하면 100만 명당 이제 3만 명을 갓 넘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막 데려다가 뭐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주변 인물들 뭐 연루된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검진을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K 방역이 테스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진단 키트, 뭐 시젠, 뭐 랩지노믹스 엄청나게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다 이게 수출해가지고 진짜 매출 이익이 급증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K 방역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월드오미터라든가 그다음에 존스홉킨스 대학 이런 사이트 가서 보면은 각 나라별로 뭐 그 지역별로 쭉쭉 사망자 수, 확진자 수, 그다음에 그 회복된 퇴원 환자 수,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고 좀 권유할 만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권유경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